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김동현입니다. 주말 미국 증시가 재정학적 리스크 완화 영향으로 상승한 영향으로 우리 코스피 지수는 상승 출발했습니다. 현재 개장 시보다 상승폭은 다소 둔화된 모습인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소폭 순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도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죠. 현재 2042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547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오늘 우리 시장 어떤 이슈가 영향을 미쳤을지 대신증권 투자컨설팅부의 최재식 연구위원 연결해서 오늘장 이슈 점검과 마감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주간 증시 주요 일정으로는 미국의 7월 소매 판매와 또 중국의 7월 경제지표 그리고 금통위 발표까지 세 가지를 꼽아주셨더라고요. 자세한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금주에는 중요한 일정으로서는 7월 달에 중요한 물가 지표라든지 실물 경제 지표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금통위가 있습니다. 먼저 국외적인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해서 하나 이벤트를 살펴보자면 우크라이나 의회가 12일 날 러시아 제재 조치에 관련되어서 법안 처리 예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가스관을 차단한다든지 항공기 통과 금지라든지 그 부분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의회에 처리가 있을 예정이고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도 중국이 중요한데요. 중국의 7월 실물 경제 지표가 13일 날 목요일에 나오는데요. 일단 7월 소매 판매라든지 7월 고정자산 투자, 산업 생산 모두 이상보다는 예상대로 양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달에 좀 소폭의 개선세가 있었는데 이번 7월도 그러한 흐름세가 이어질 거로 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금통위 기간이 목요일날 있는데요. 채권 시장에서는 25bp 이상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이미 반영되어 있는데 이번 금통위에서 한 차례 25bp 정도 인하를 하고 향후에 추가 인하 가능성을 제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금통위 발표 이후까지 좀 마감 전략을 함께 세워주실까요? 어떤 마감 전략 세워주실 건가요? 네, 일단 지금 주 초반에서는 지난주 금요일 날에 좀 과도하게 반응했던 부분이 이제 글로벌 증시가 금요일 날 좀 양호하게 마감하고 또 그러한 영향으로 오늘 이제 우리 국내 증시도 선방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증시도 주 초반에는 이렇게 방향성을 이렇게 크게 위로 만들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의미 있는 것은 미국의 다우지수라는 게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날 200일선이라는 장기 이평선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향후에 좀 조정 같은 경우는 좀 기간 조정 이런 그런 숨고르기 정도 예상하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금통위와 그리고 7월 실물경제지표 이 부분이 목요일 날 있기 때문에 그 앞전에 숨고르기 국면에서는 기존의 정책 관련 내수주, 그다음에 중국발 모멘텀주 이런 부분에서는 좀 개별 종목으로는 좀 저가 매매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기타 중소형주 측면에서는 말 그대로 모멘텀 있는 종목별로 개별적인 대응이 유효하다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대신증권 투자컨설팅부 최재식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외환시장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원달러 환율이 1,030원 90전으로 지난주 금요일 달러 약세로 인한 NDF 하락 영향에 따라서 하락 출발했는데요. 현재 동향도 살펴봐 주시죠. 네, 달러 환율이 2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지난 금요일 종가 대비 5원 60전이 하락한 1,030원 90전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에는 1,028원대와 1,032원대 사이를 오가면서 장중 등락이 반복되는 모습이고요. 이 시각 현재는 1,031원 2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하락한 것은 미 오바마 대통령의 이라크 공습 승인의 여파가 크지 않았고요. 여기에 러시아와 관련된 지정학적 불안 요인 역시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위험 통화들이 약세로부터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개장 이후의 환율의 모습은 추가 하락이 제한되는 하방 경직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주말 지정학적 우려가 완화되면서 미 국제 수익률이 반등한 영향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지정학적 우려가 완화되면서 위험 자산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외환 시장은 위험 자산보다는 미 국제 수익률 동향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달러화가 주요 위험 통화 대비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있고요. 그 분위기가 달러 원에게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향후 전망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이제 하방은 지켜졌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최근 환율이 지정학적 요인의 영향을 받았습니다만 이 요인을 제외하고 본다면 달러화의 강세는 달러화 강세 요인 때문이 아니라 상대 통화들의 약세 요인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캐나다와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에 이르기까지 주요 상품 수출국들의 고용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달러 위험 통화상들이 상승 압력을 받아왔습니다. 이 때문에 환율은 당분간 쉽게 약세로 전환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달러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를 한 3가지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첫째는 호주와 중국 경제지표 동향에 따라서 호주 달러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하는 점이 주요 변수가 되겠습니다. 원화와 호주 달러와 상관관계가 높은 만큼 호주와 중국 경제지표 동향이 그대로 원화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두 번째는 미 국제 수익률의 동향인데요. 미 국제 수익률이 지난 주말에는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추세적으로는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이 때문에 특별한 위험 회피 요인이 등장하지 않는다면 달러화의 전반적인 약세 가능성을 염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유로달러의 동향인데요. 유로달러가 지난 주말 반등했습니다만 유로존의 여러 요인들을 고려해 볼 때 하락세가 재개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지정학적 불안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유로 캐리 트레이드를 통해서 원화에게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볼 때 전체적인 그림으로는 환율의 매우 완만한 수준의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번 주에는 1,030원을 전후한 등락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무노 멘토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제가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위한 끊임없는 교육에 참가하느라고 이 코너에 한 3일간 쉬었더니만요, 여러분들 굉장히 보고 싶었습니다. 그 3일 동안 주가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또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하셨겠습니까? 저도 마음을 졸이면서 빨리 나타나야 되는데 제가 나오니까 어김없이 시장이요, 겁을 잔뜩 먹었죠. 네, 제 나오면 무조건 시장 올라간다 보시면 돼요. 오늘도 지수가요, 지금 9포인트, 2040포인트인데 장 초반에 딱 높게 시작했는데, 그죠? 조금씩 밀려 내려갔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은 과연 이 나무노 멘토가 이야기했던 7월의 서머 랠리가 8월에도 이어질 수 있느냐? 한 일주일만 떨어지고 나니까, 야, 이거 뭐, 이 길로 그냥 또 박스피, 그죠? 박스피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박스권, 코스피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이번 서머 랠리의 가장 키포인트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6월 중순 유럽에서 단행된 바로 금리 인하와 TLTRO,
그로부터 촉발된 유럽계 자금의 매수가 우리 시장을 뜨겁게 달굴 것이다 말씀해드렸죠. 희소식 하나 먼저 전해드릴게요. 지난 6월 달에요. 이 유럽계 자금이 980억 정도 샀습니다. 980억을 샀는데 7월 달에요. 7월 달에 유럽계 자금이요. 6천억 샀습니다. 6,800억 정도의 순매수가 나왔어요. 그러면 합해가지고 한 7천억 정도가 될 것인데요. 그러면은요, 이 게임은 아직도 무릎도 안 왔다. 2012년 1월에서 3월, 그리고 8월에서 10월, 그리고 2013년 8월에서 10월, 세 차례 유럽계 자금이 유럽의 금리 인하를 틈타가지고 들어왔었는데, 그때 유럽계 자금이 매수한 규모는 얼마 정도 되느냐? 7조 정도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요, 지금 7천억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요, 아직 게임이 시작된 게 아니에요. 본 게임은 이제부터다. 본 게임은 이제부터다. 8월달, 7월달 장은요, 아무것도 아닌 8월달 장 랠리는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해 드릴게요. 그러면 걔네들이 좋아하는 거 다시 한번 제가 리뷰를 해드리면은요, 자동차, 부품, 자동차, 그죠? 그리고 화학, 철강, 조선, 에너지 등의 소재, 그리고 금융주들, 은행, 증권사, 그리고 건설사, 이들 군들의 랠리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많고, 이어진다면 상대적으로 중소형 코스닥 종목보다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의 강한 상승이 먼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오늘은요, 어떤 종목 특징주로 가져와 봤냐면, 삼성물산 가져왔습니다. 삼성물산이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병세 호전 소식에 삼성그룹주가 전반적으로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건강이 많이 안 좋았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반응을 한다에 호전되었다 할 정도면 굉장히 좀 심각한 상태까지 가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여튼요, 건강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은 삼성그룹주뿐만이 아니라 우리 좀 다들 행복해 할 수 있는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자, 삼성물산을 보니까요, 4월부터 외국인하고 증권사는요, 계속 매도했어요. 계속 매수했는데, 재밌는 사실은, 투신이요, 5월 달에 딱 7만원 넘어가는 순간부터요, 계속 팔았어요. 그럼 투신은요, 그 전에 가격이 훨씬 더 낮은 가격, 6만원대 이하에서 계속 매수를 했다가, 7만원 언저리부터는 팔아나갔었는데, 왜 7만원 언저리에 팔아나갔느냐? 그 이유는요, 또 여러분께 좀 이따가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삼성물산이 현재의 상황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 몇 가지 좀 짚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주 최경환 경제팀, 자, 정부 정책이 나오면은요,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 정책 수혜주들을 봤어요. 그러니까요, 어떤 업종이 가장 강세를 보인 줄 아십니까? 금융업종이 가장 강세를 많이 보였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정책이 나오니까 은행주와 증권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이 은행주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항상 건설주죠. 근데 이번 경기 부양책에는 건설이 제일 서두에 지금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설, 은행, 증권, 소위 80년대 이야기하는 뭐죠? 트로이카주들이 지금 랠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아주 좋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또 의미 있는 뉴스가 하나 나왔었는데요. 이 삼성물산이 9년 만에 드디어 종합건설 부문에서 시공능력평가에서 1위로 올랐었어요. 자, 현대건설이 5년간 잡고 있던 1위를 내줬네요. 그래서 삼성물산이 1위가 됐는데, 그러면 이제 현대그룹 쪽이 건설보다는 이쪽이 더욱더 지금 돋보이는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요, 현대자동차 그룹에서는요, 2개의 건설사가 들어와 있어요. 2등이요, 현대건설이지만, 10위권에 누가 들어왔냐면 현대엔지니어링 들어왔죠. 엠코의 합병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하여튼요, 지금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1위도 등극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뭐 말 그대로 대표주가 되는 거죠. 건설업의 대표주로 올라섰다. 그리고 이제 이번 경기 부양책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뽑을 수 있는 종목이 될 것이다. 근데요, 하나 우려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반기에 이제 해외 한 3조 2천억, 그리고 국내 2조 5천억 정도 해서 해외하고 국내 합해가지고 수주를 어느 정도 받았냐면 5.7조 받았습니다. 근데요, 올해 한 해 수주 목표가 얼마였냐면 22조였거든요. 그 상반기 동안 수주를 받은 획득량이요, 25%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야, 그러면 이 수주 과연 연말까지 가능할 것인가? 하나의 변수죠. 만약에 3분기에 수주가 완전 랠리가 터져 나온다면
주가는요, 강하게 올라갈 수 있겠지만, 이 수주가 올해 계획에 잡았던 수준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흐름들이 나온다면 주가가 올라가기에는 분명히 모멘텀이 좀 부족하게 되는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향후 전망을 보면은요, 일단 삼성전자가 배당을 확대를 하게 되면은요, 어느 정도까지 이제 배당 확대할지 모릅니다. 이번 반기 배당은 정말 실망이었죠. 이런데요, 반기 배당을 적게 한다고 연말 배당 적게 할 거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분명히 늘릴 가능성이 많은데, 그렇다고 본다면 이 몇백억대에서 차후에는 천억대 이상의 배당을 받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요, 삼성 SDS에 상장했을 경우에 이 평가 차익은 어마어마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삼성물산이 현재의 자체의 밸류에이션보다는 향후의 기대치가 굉장히 좀 커진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3분기 영업이익은요, 1,800억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분기보다 좀 더 나은 실적이 나올 것 같고요. 순이익도 1,269억 정도 현재 전망이 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왜 투신은 7만원대부터 매도를 했을까? 그리고 과연 삼성물산의 이 적정한 주가는 얼마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밸류밴드 보시면서 확인하시죠. 자, 밸류밴드를 보면은요, 이제 우리 서울경제TV를 보시는 분들이 이제 곧요, 이제 저희의 밸류밴드를 같이 공유할 수 있습니다. 무료로 모두 다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 A 포인트를 보면 지금 주가가 전부 다 어떻게 있죠? 밴드 바깥으로 튕겨져 나갔습니다. 제가 6월 9일에 이 삼성물산을 이 Y 시간을 통해서 다뤘었는데, 그때 뭐라고 말씀해 드렸냐면 7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익 실현하고 좀 관망을 하자. 왜? 주가가 일정 부분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에 도래했다. 그리고 어영부영요 벌써 2달이 지났어요. 그때 매도하신 분들은 2달에 또 기간의 이익을 또 향유하실 수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요. 현재 실적 가치와 시장 가치, 즉 기업의 내재 가치, 현재의 실적만 보고 봤을 때는 적정 주가는 62,000원이에요. 그러면 상당히 지금 고평가되었죠. 근데 이 고평가를 무엇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죠? 삼성의 이 배당에 대한 기대감, 삼성 SDI 상장 기대감, 그리고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에 따른 여러 가지, 플러스 이번 경제팀의 어떤 경기 부양책, 이런 기대감들이 사실 숫자적으로 표현하자면 사실 저 A 포인트 정도가 적정 주가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 7만원 선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기대감이 분명히 상존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네요. 삼성의 변화, 그리고 삼성에 대한 배당과 상장에 대한 지분 차익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근데 딱 하나 부족한 게 하나 있어요. 무엇이 부족하죠? 상반기에 수주가 너무 부진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가중평균을 해보면 적정 주가는 62,000원이 아니라 7만원 선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주가를 이제 평가할 것이냐면, 당분간은요, 아직 새로운 어떤 수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터져 나오지 않는 구간에서는 7만원대를 기준으로 아래 위로 한 3, 4천원대 정도로 박스권 장세가 좀 더 이어질, 박스권 가격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그래서 삼성물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추후에 어떤 방향성이 나올 때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도 좋고요. 대신 사실 분들은요, 지금 올라가는 날 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좀 너그지 관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물산 오늘 특징주 Y로 다뤄봤습니다. 시장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시장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준의 시장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이슈가 주목을 받고 있을지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코스피 지수가 다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 코스피 지수가 대외 악재 40포인트 넘게 추락했습니다. 코스피가 돌발 변수에 대폭 하락하자 시장에서는 코스피 지수가 다시 박스권에 갇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갖고 있는데요. 지난주 다시 한 리뷰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뭐 지난주 시장은 이제 전주, 그러니까 그 전주에 그 2000포인트부터 2093포인트까지 급등한 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2080포인트부터 2030포인트까지 그러니까 이제 출발한 자리까지 되돌려 놓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움직였던 지수의 이제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이제 앞부분에서 올라왔던 이유가 결국 이제 그 최경환 경제팀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됐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다면 반대로 이제 지난주는 그거에 대한 재료 가치가 어느 정도 약화돼 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지수가 그 추가적인 상승의 어떤 힘을 좀 잃어가는 게 아니냐라는 모습을 좀 보였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이제 시장을 지배했던 여러 가지 호재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최경환 경제팀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사실 이제 굉장히 크게 좀 작용을 했던 부분들. 그래서 이제 그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수급 역시도, 상하이 지수의 움직임에 따라서 수급이 들어오고 나가는 모습들을 좀 반복해서 보였었는데, 결국 이것을 꺾어놨던 것이 이제 그 HSBC PMI 중국 지표가 50 정도로 나오면서, 시장의 기대치가 거꾸로 이제는 우려감으로 나타나면서 오히려 이제 지수의 그 발목을 잡는 형태가 좀 됐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지난주에는 그 잠재된 악재들이 지수의 박스권 상단 정도에서는 다시금 악재로 작용을 할 거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의 그 서방 쪽의 그 제재 그리고 이제 이라크의 문제 그리고 유럽의 디플레이션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제 올라왔던 이유가 빠진 이유로 그대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경기 회복 기대감 그대로 기대감이 우려로 그리고 그 경제팀에 대한 기대감 선반영이 재료 가치 약화로 꺾이는 모습들. 그리고 이제 그 지수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30포인트 정도의 어떤 하방을 보이는 상태에서 2100포인트를 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좀 보였었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이제 거래소와 코스닥이 좀 상반된 움직임들을 좀 많이 보인다라고는 말씀을 좀 많이 드렸는데요. 지난주 역시도 거래소가 오히려 이제 급격하게 조정을 받다 보니까 오히려 코스닥은 거래소에 비해서는 그래도 괜찮은 움직임들을 좀 보여줬던 게 아니냐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는 코스닥 지수는 횡보를 하는 가운데서 종목별로 이제 반등이 좀 나타났고요. 대형주는 그동안 상승한 거에 대한 차익 매물들이 나오면서 또 한 번 대립하는 거래소와 코스닥에 또 대립하는 모습이 좀 한 차례 좀 나타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자, 항상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던 게 대형주하고 지금 중소형주가 왜 대립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자꾸 이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냐면 힘의 균형에서 어느 쪽으로 쏠릴 거냐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계속 나타나면서 대형주장이다, 중소형주장이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고요. 거꾸로 이제 또 코스닥장이다, 거래소장이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지금 반복적으로 좀 하고 있는 흐름들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는 시장이 좀 정비가 된다고 한다면 거래소 중소형주가 갈 거고요. 코스닥 대형주가 가는 패턴에서 지금 거래소 코스닥이고 중소형주고 대형주고 나눌 필요는 없을 거라고 일단 판단이 되고요. 이것이 이제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이제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들이 뭐냐면 낙폭과대에 대한 기술적 반등들은 계속적으로 진행될 거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역시도 지금 종목들이 좀 움직임들을 나타내는 모습에서 일단 그 촉매가 됐던 것은 삼성 이건희 회장의 건강 회복 됐다는 얘기를 통해서 삼성그룹주가 전반적으로 이제 반등을 하면서 이에 따른 하방이 좀 잡히는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나타나면서 종목별로 그러니까 어떤 매물대를 딱 뚫는 순간에 상승폭이 순간적으로 확 확대되는 그러니까 결국 낙폭 과대에 대한 기술적 반등들이 좀 진행되는 이런 국면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금통위가 예정되어 있죠. 이번 주 이슈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이번 주 이슈는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보겠습니다. 이제 금리 인하 얘기하고요.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금리 인하는 오래전부터 이제 말씀을 드렸던 얘기고, 이제 그 금리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로 좀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난주 금통위 때 단 한 명만이 반대를 하는 한 명조차도 이제 반대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고, 일단 대부분 금리 인하에 대한 모든 그 금통위원들의 공감대는 형성된 상태였고요. 아마도 이제 시기의 문제에서 지난달이 아닌 이번
달이 가장 강력한 어떤 날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이번 금통위에서는 25bp 정도 인하가 거의 기정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기준금리는 지금 현재 2.5에서 2.25 정도 내려올 걸로 일단 예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들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에서 각 증권회사에서 여러 가지 보고서들이 나왔는데, 일단 보고서들의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면은 25bp 정도 내려온다고 한다면 지수는 60에서 70포인트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그 보고서로 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2040 정도 포인트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면, 금리 인하가 확정된다라고 한다면, 지수는 한 2100 정도까지는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하나태증권에서는 조금 더 공격적인 보고서를 냈습니다. 뭐냐면 25bp 인하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인 상태에서 향후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언급이 있을 시에는 2170포인트, 그러니까 앞부분에 2100포인트를 돌파를 해서,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130포인트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지 않겠냐라는 보고서를 냈는데, 이제 뭐 지난주부터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게 우리가 요번 주에 반등 사이클을 좀 지켜보자라는 얘기를 좀 드렸는데, 오늘 아침에는 이제 뭐 미국 시장이 이제 강하게 반등한 거에 대한 그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시초가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상승폭을 좀 다소 축소를 하면서 지금 거래소 쪽이 운봉이 떨어지긴 했지만, 전체적인 종목 분위기들은 그렇게 나쁜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일단 본다면, 지금 이제 한 30분 정도 남았는데 뭐 추가적인 반등은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전체적으로 그 옵션 만기일이 오히려 그 장을 억누르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수급적인 부분에서 오히려 이제 반등을 추가적으로 이끌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좀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번 주에 계속적으로 이제 그 시장의 발목을 좀, 상승시마다 이제 시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인데요.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이라크 사태, 뭐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주식 투자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변수를 이것저것 모든 걸 다 반영을 해서 그 주가 지수에 환산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항상 주식 투자를 할 때는 경제 모델에서 늘 얘기하는 가장 단순한 핵심적인 변수들만 반영을 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요번에 이제 그 지정학적 리스크는 전체적인 지수를 판단하는데 그 핵심 중요 변수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고요. 힘의 균형을 맞추는 어떤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은 소멸되지 않은 복병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시장이 좀 잠재되어 있는 악재로 좀 볼 수가 있고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조금 더 나빠지거나 그러니까 서방 쪽이 러시아 쪽에 대한 제재 조치를 조금 더 강화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유럽 경제에 부정적인 요소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부담 요소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결국은 이제 이라크 공습을 한다 만다라는 얘기를 하다가 결국 이제 이라크 공습이 있었죠. 그래갖고 이라크 사태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 미군 철군 이후 첫 공습이고, 그리고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표현하기를 아마도 이 문제는 단기간에 끝날 문제가 아니라 수주 정도 문제가 걸릴 거고 아마 수주 이내에 자기네들이 해결하겠다라는 얘기를 통해서 봤었을 때는 이러한 불확실성은 그러니까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조금 시장에 잠재되어 있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수의 반등, 지수가 강하게 올라왔을 때는 항상 복병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이걸 또 핑계로 해서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분명한 요소들은 있다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주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뭐 계속적으로 똑같은 일관된 얘기들입니다. 결국은 이제 금통위를 전후해서 지수의 추가적인 반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요. 환율의 방향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드렸었습니다. 결국 이제 옵션 만기하고 금통위가 이제 14일 목요일 날로 예정되어 있고 금요일 날은 휴일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러니까 휴일이 있는 바로 직전에는 이제 지수가 좀 출렁이는 부분, 그리고 조정을 받는 분위기들은 좀 나타나는데, 일단은 전략 후강으로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러니까 주초보다는 주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 더 지수의 반등은 좀 나타나리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이거에 대한 촉매는 결국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제팀의 어떤 실천 과제에서 하나하나씩 진행되는 과정들에 대한 어떤 실천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래소 기준으로는 지금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이 오늘도 이제 매도를 하고 있는데, 매도 규모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매매 규모 축소고 관망 분위기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
매도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2000포인트를 중심으로 이제 지지선이 형성되는 가운데서 전일 전일 종가 기준으로 한 2030포인트 정도가 의미 있는 좀 하방이 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반등 국면에서는 역시 2100포인트 정도까지 한 사이클 정도 남았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그동안 순환매에서 한 바퀴 돌았던 종목들이 한 번 더 돌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크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약간의 어떤 불확실성이 좀 있는데요. 이 부분은 결국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거래일수 기준으로 5일 정도, 그 매도 규모도 적지 않은 규모를 지속적으로 매도하고 있고요. 다만 기관은 매도 규모를 축소하고는 있지만 외국인의 매도가 멈추기 전까지는 코스닥 지수가 단기적으로 급반등하기는 좀 쉽지 않겠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코스닥 지수는 전반적으로 530포인트를 지지선 라인으로 해서 단기적으로 반등을 한다면 560포인트는 강력한 저항선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번 주에는 그 가장 중요하게 좀 보셔야 될 부분이 보통 이제 지난 시간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중소기업들, 중소형주들은 IFRS 기준이 아닌 이상은 15일 정도까지 실적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도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실적의 예상치, 그러니까 실적이 나쁘다 좋다는 아닙니다. 실적의 예상치보다 긍정적으로 나오면 상승을 하고요. 상승폭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예상치보다 조금이라도 부정적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억 나와야 될 게 180억 나왔다 그러면 하락폭이 순간적으로 확대되는 이런 변동성들이 나타나는데 이거는 이제 중소형주 실적 발표에 대한 아직까지의 부담감이 남아있다는 부분에서 이러한 어떤 출렁임은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장의 흐름은 바닥권에 있는 종목의 순환매는 지속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종목별로 저점을 확인해가는 그런 구간이라고 판단하시고 결국은 이제 본격적인 어떤 장의 방향은 실적 발표 끝나고 금통위 결정 끝나고 그리고 나서 아마도 다음 주 정도에 정확한 장의 방향들이 다시금 설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는 게 맞을 걸로 판단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일 멘토입니다. 네, 주말 잘 쉬셨습니까? 지금 오늘 시장 양대 지수가 똑같이 움직입니다. 0.51%씩 현재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내내 말씀드렸던 현금 확보 전략에 대해서 지금부터는 다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뭘 보셔야 되냐면 금통위 발표 전까지는 종목 매수를 주의해보자 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일, 모레, 그러니까 딱 수요일까지만입니다. 수요일까지만 하셔가지고요, 좀 참아보세요. 네. 금리 인하를 만약에 안 하면, 금리 인하 여러분 무조건 한다고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으신가요? 아니잖아요. 시장 흐름 봐야죠?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할 수도 있어요. 분위기는 하는 쪽으로 갔지만, 어쨌든, 그걸 확인한 이후에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외인들과 기관들이 팔 필요 없이 사줘야 된다고요. 자, 오늘 외인들이 506억 현재 매도, 기관은 75억 매도를 보여줍니다. 자, 코스닥에서도요, 외인 256억 매도, 기관은 149억 매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확실한 흐름 여러분 장담할 수 있으신가요? 종목 사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되물어볼게요. 아니라고 여러분 대답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월, 화, 수 3일만 참으셔야 됩니다. 오늘은 다 갔고요. 이틀만 더 참으세요. 그리고 목요일날 만기도 같이 있잖아요. 상황 보고 목요일날 오후에 대응을 하든가 금리 인하 딱 나오자마자 그냥 종목 사면 됩니다. 네. 금리 인하 하고 나면은 뭐가 있죠? 저의 공개 방송 시간이 있네요. 후딱후딱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번 주 목요일은 정말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놓치지 마시고서 대응하시고 항상 방송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오늘 제가 종목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좀 이따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문자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013-3366번에 0110번입니다. 아래 번호로요. 문자 주시면요. 제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백점주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자면요. KT, LG이노텍,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증권, 신한지주. 자, 요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오늘 사실 시장에서는 굉장히 재밌는 이슈거리가 많았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사망설에 대해서 찌라시가 돌기도 했고요. 반면에 뉴스 기사로는 건강이 회복 중이다 이렇게 뉴스 기사 나와줬습니다. 삼성 관련주들이 튀어오르고 홍라이 관련주들은 또 튀어오르고 약간 좀 쉬고 있지만 모든 관련주들이 다 튀어올라가는 그냥 호재 악재 상관없이 다 오르는 그런 재밌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럼 오늘은 사실 지수 이 흐름 삼성전자 관련주들의 상승과 더불어서 코스피 지수가 올라갔던 것이지 실질적으로 다른 종목들의 상승 대체로 크게 나와주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고민이 되는 시기예요. 고민이 된다고요. 몇몇 업종들이 오르긴 했지만 재미있게 막 치고 올라가는 분위기는 또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자, 첫 번째 종은 뭐니까? KT. KT가 오늘 시장에서 또다시 상승을 줍니다. 0.4% 정도의 상승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장 수급을 살펴보자면요. 최근에도 그랬듯이 오늘도 수급이 좋아요. 외국인이 58,000주 기간 20만 주 매수를 해줍니다. 참 많죠? 최근에 수급창 열어보자면요. 자, 그냥 계속 사주고 있어요. 7월 28일부터 해가지고 몇 거래일입니까? 자, 오늘까지 한다면은 11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보여줍니다. 양매수 연속. 엄청나게 사주고 있죠? 오늘 약간 쉬어가고 있어요. 근데 오늘 안 팔았어요. 한 번 더 내일장에 튀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네요. 자, KT 보유하고 계신 분들 팔아야 되나요? 아니요. 가져가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LG이노텍 볼게요. 자, LG이노텍도 오늘 5% 급등합니다. 좀 밀렸다가 주가가 촥 튀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촥 튀어 올라가요. 수급 부분도 역시나 LG이노텍 살펴보자면요. 네. 외인이 6만 주 기간은 거의 안 샀네요. 근데 기간 1000주 정도 매수. 기간은 좀 파는 분위기인데 외인의 힘에 의해서 올라갑니다. 최근에 수급도요. 살펴보자면 그렇게 좋지 않았던 흐름 외인들 다시 매수를 해주면 주가를 끌어올리는 분위기. 전반적으로 개인들은 외인들과 기간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팔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주가가 튀어 올라가는 건데 약간 애매하기도 해요. 수급 부분에 있어서. 하지만 오늘장은 외인의 힘에 의해서 주가가 튀어 올라갑니다. 추가적인 상승 흐름 전 고점까지 한번 봅시다. 15만원 한계점 잡고서 대응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의견을 드려보고요. 애플 관련 수혜주로서 이슈가 되는 만큼 주가가 상승하고 있지 않나 말씀을 드려보고 관련주들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삼성 엔지니어링이에요. 자, 삼성 엔지니어링 그렇게 빠지더니만 오늘 3.8% 현재 상승 중에 있습니다. 네, 많이 밀렸었죠? 다시 치고 올라갑니다. 잘 보세요. 재밌는 그림 그립니다. 자, 먼저 바닥 포인트 다시 내려오면서 하단, 두 번째 하단 이렇게 잡혀요. 오늘 또 올랐으니까 여기가 또 하단이 잡혔을 거죠? 그쵸? 자, 먼저 바닥 포인트부터 라인 올라가면 요 그림이 나오는 거죠. 가볼게요. 평행하게 만드시고요. 올려보자면 이 정도 포인트 나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또 상단 포인트 내려오잖아요. 네. 또 다시 만들어 보자면, 자, 이런 그림이 나왔어요. 자, 고민이 되는 시기입니다. 이 포인트에서 어떻게 되나요? 내려갈지언정 상승은 주는 그림이 나옵니다.
다음 포인트 어디가 될 가능성? 여기 7만원 포인트가 좀 눈에 들어오긴 하네요. 좀 더 위로 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7만원 초반대 정도까지는 삼성 엔지니어링 상승 분위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고민을 해볼 시점인 것 같아요. 자, 수급 분위기도 최근에 이렇게 안 좋았어요. 그렇죠? 그냥 계속 매도예요. 정말 수급이 최악이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외인이 주체가 돼서 매수를 해주네요. 투신 들어와주 기타 법인까지 매수가 들어옵니다. 단기적인 상승 포인트 잡히겠죠? 얼마까지 갈까요? 1차적으로는 얼마? 7만원 정도까지 단기 반등 포인트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테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증권도 갑니다. 네, 약간 조정받더니만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살짝 조정받았었거든요. 다시 튀어가요. 사실 삼성증권이요, 많이 갔어요. 네, 요때 한번 저희가 수익을 내고 나왔었죠. 그러고 나서 한번 더 튀어 올라가고 있는데, 조정이 나올 때마다 매수를 해야 될까요? 수급 볼까요? 수급은 기관은 정말 계속 팔아치웠어요. 정말 최근에 많이 팔았거든요. 외인 좀 사주긴 하긴 했는데 그렇게 썩 많은 물량은 아니었습니다. 자, 근데 오늘장 수급에서는 보니까 외인이 정말 많은 물량 사주고 있고 기관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긴 하는데 기관도 많은 물량은 아니에요. 외인의 힘에 의해 수가 올라갑니다. 이거 확신할 수 있으신가요? 저는 이거 조금 더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삼성증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라 지금은 확인 단계입니다. 급하게 매수하시면 다칠 수 있는 구간이에요. 아셨죠? 삼성증권은 제가 수급이 좋은 상위 종목이라서 가지고 나왔는데 역시나 조금은 주의를 해야 되는, 내일과 모레 시장까지 봐야 되는 게 바로 삼성증권이 아닌가,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 신한지주인데요. 은행주 가운데서 오늘 수급이 제일 좋은 종목이에요. 가장 좋은데요. 은행주 가운데서는 가장 재밌는 수익을 안겨드렸던 건 기업은행 제대로 수익 내드렸었죠. 요때 이제 매수가 들어갔었고요. 네, 요때 매도 처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는 신한지주가 참 수급이 좋습니다. 수급 볼게요. 자, 보시자면 외국인 2만주, 기관 2만주 양매수 좋게 들어와주고 있어요. 그렇죠. 최근에 수급 보자면 사실 기관들이 깔끔하지 않았는데 다시 기관들이 매수를 좀 잡아주는 느낌 들고요. 외인들은 그래도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는 느낌 듭니다. 주가를 그래서 끌어올리는 느낌인데 사실 어제 많이 밀렸거든요. 오늘 좀 튀어 올라가는데 당장 매수가 아니라요. 한 번 더 튀어 올라가는 그림 나와줘야 됩니다. 최소한 얼마까지? 52,000원 정도 나와줘야 돼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쉽게 접근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지만 52,000원까지의 추세적인 상승, 최소한 51,500원 정도까지는 상승 그림 나와주면서 주가가 안착을 시켜줄 때 그 그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은행주들 다 괜찮긴 한데요. 조정이 좀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이런 은행주의 상승세 나쁘진 않지만 흐름은 아직은 판단하기 이르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상담해드릴게요. 상담을 하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디어플렉스가 있어요. 아, 이거 어떡하나. 4474님, 미디어플렉스 4320원 보겠습니다. 4320원이시면, 네, 여기네요. 언제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때신지, 이전이신지, 아니면 한참 전인지 모르겠으나, 빠지는 이유 아시죠? 대지 눈이 너무 안 좋았어요. 네. 이미 미디어플렉스가 이렇게 올랐던 이유는 군도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군도 개봉했으면 모멘텀 사라졌으니까 이때 팔아야죠. 팔았어야 돼요. 보통은 그래요. 네. 그런데 좀 가져갈만 했는데 어떻게 명량이 개봉을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 상형 간수가 군도가 싹 사그라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10개간을 운영하면은 군도를 1개간을 열어놨을까 말까 할 정도가 됐어요. 그리고 제가 좀 그 흐름을 봤을 때 댓글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딱 나왔는데 군도의 댓글평은 정말 안 좋았고요. 명량은 분위기 자체가 보세요라는 분위기의 댓글들이 줄을 이뤘던 그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극명하게 엇갈렸던 포인트, 댓글들. 네. 거기에 이미 주가의 흐름이 갈리지 않았나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미디어플렉스 쪽에서의 그 투자 흐름 자체는 투자 모습은 좀 그냥 이도저도 아닌 그냥 네 성공도 아닌 실패도 아닌 그 정도 포인트가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좀 실패라고 봐야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저는 매도 의견을 드려볼게요. 네, 비중이
볼까요? 10%시니까요. 부담 없으실 것 같아요. 잘 하셨습니다. 10%면. 매도 의견 드릴 테니까, 네, 좀 빠르게 정리하시고, 금요일부터 해서 금통위 금리 인하 맞춰서 좀 대형주 쪽으로 이동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모헨즈. 와, 오랜만에 들어보네, 모헨즈. 0018님, 5,760원에 40%입니다. 이거, 완전히 작전 치는 거잖아요. 지금 5,760원이시면, 제가 선을 그었잖아. 이게 5,800원 라인인데, 이때 매수를 하셨어요. 번호가 0018님, 제가 말씀드리는데, 모헨즈를 비중을 40% 실을 만한 가치가 있으셨습니까? 부탁드릴 것은요, 다시 흐름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좀 보입니다. 나쁘진 않아요. 어느 정도 올라오냐? 올랐다가 내려와서 절반 정도 라인은 4,700원, 4,800원 라인이 한계점이에요. 그때 정도 온다면 전량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700원 라인이 아니라 3,500원 이번에 이탈해버리면 답도 없이 빠질 거예요. 그리고 손절가 라인이랑 목표가 잡아드렸고요. 하나 부탁드릴 것은 모헨즈가 정리가 되시면 주식을 좀 당분간 쉬시던가 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헨즈를 살 배짱이 아니죠. 이건 투기잖아요. 모헨즈를 들어갔다는 것 자체. 하지 마세요, 주식. 네. 제가 진짜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주식하지 마세요. 도움 안 되십니다. 그냥 적금하십시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하림홀딩스 8617님 6,070원 보겠습니다. 잘 사셨고요. 제가 팔지 말라 말씀드렸었는데요. 같은 분인지 모르겠어요. 자, 수급포인트 하림홀딩스. 자, 좀 많이 꼬인 느낌이죠. 네, 근데 오늘장 수급에서는요, 살펴보니까 외인들이 잘 주가를 끌어올려줬습니다. 잘 가고 있네요. 하나 궁금해지네요. 하림 좀 볼까요? 자, 하림도 최근에 약간 꼬이는 듯한 수급이 잡히고 있는데 오늘장 수급 하림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래도 조금은 매수가 좀 더 우위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대응책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림의 주가입니다. 기억하시고요. 추가로 하림홀딩스를 제가 넣어볼게요. 자, 위에가 하림이고요. 아래는 하림홀딩스입니다. 주가가 서로 원래는 같이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같은 라인을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렇죠? 원래 같이 움직이는데 역행이 됐어요. 그렇죠? 하림홀딩스는 올라가고 하림은 내려왔어요. 다시 이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림홀딩스의 주식 비중을 절반 줄이시고요. 어디로 갑니까? 하림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셨죠? 그렇게 좀 처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다시 볼게요. 하림홀딩스의 비중을 줄이시고요. 하림으로 이동한다는 거죠. 네.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요. 하림으로 요거를 이동하신 다음에 가져가 보시는 거 어떨까? 흐름이 하림홀딩스보다는 하림 쪽이 좀 더 바닥권에 포인트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건 신고가 패턴이고요. 하림은 완전 꺼졌다가 올라가는 그림이잖아요. 좀 더 안정적일 수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베팅 해보자는 거죠. 아셨죠?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 기억하시고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기아차 보겠습니다. 58,000원에 30% 7997님 볼게요. 자, 58,000원에 30% 충분히 30% 담을 수 있는 종목이라 볼 수 있죠.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10% 매수 원칙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아차는 참 쉽습니다. 현재 시간이나 아니면 내일 모레 보신 다음에 비중을 10%까지 낮춰주세요. 20% 줄이라는 소리입니다. 네, 30%시니까요. 3분의 1로 줄여주세요. 그리고 가져가시고 나머지 금액은 현금부여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언제? 금통위 금리 발표나 만기 이후 목요일부터 시장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렇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처리할게요. 자, 상담 여기까지 할게요. 왜? 오늘 제가 종목이 있으니까요. 자,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라홀딩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사실 오전장에도 가지고 나왔어요. 네. 근데 오후장에 좀 자신있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라오스나 캄보디아 그 주변국에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는, 또 신차를 만들기도 하고 중고차를 팔기도 하고 오토바이도 만들기도 하고 이쪽 관련 일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라오스의 삼성전자라고도 하죠. 자, CKD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롭게 차를 만드는다, 이렇게 만드는 건데 그 트럭을 판매를 잘 했어요. 그래서 1분기 때 1100대 정도를 팔았고요. 2분기 때도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수급적인 부분이 기대가 되고, 사실 주가가 최근에 많이 밀렸던 거, 4월부터 많이 밀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S&T 모터스를 인수해서 KR 모터스가 됐잖아요. KR 모터스의 연결이익 부분에 대해서 우려감이 선반영됐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해서 다시 주체였던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자, 많이 밀렸어요. 그쵸? 자, 보세요. 많이 밀렸습니다. 그리고 쌍바닥 포인트 잡혔어요. 벌써 쓰리바닥이라 표현할 수 있겠죠? 그쵸? 여기 포인트가 많이 밀렸습니다. 정말 많이 밀렸어요. 자, 수급 볼게요. 정말 많이 기관들이 최근에 팔아치우더거든요. 그거 다시 삽니다. 외에는 다시 삽니다. 자, 오늘장 수급 보니까 맨 위에 기관만이 좀 사고 있는 포인트. 제가 주체 누구라 말씀드렸어요? 주가를 끌어내렸던 것은 외인이 아니고 기관입니다. 기관의 매수 포인트 들어옵니다. 서서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럼 지금 포인트에서 기관들이 매수 또 들어오고, 그럼 어떻게? 요거네요. 어떻게? 바닥 포인트에서 상승을 오늘 주는 거 3.8% 오르고 있는데, 기관들의 상승으로의 좀 더 상승 분위기가 나오지 않을까. 네. 바닥은 터치하고 벌써 세 번째 바닥에서 튀어 올라갑니다. 이럴 경우 어디까지 보죠? 짧게는 전고점 포인트 한 24,000원까지 보는데요. 목표가까지 좀 잡아드리자면, 매수가는 오늘 제가 종가 사인을 드릴 거예요. 종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천천히 분할 매수. 아니시면 내일 시장 보시고 매수를 한번 해보시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제가 전고점 포인트 아니고요. 그 한 단계 위로 보겠습니다. 25,000원까지 해서 이 갭을 한번 메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000원까지 좀 가져가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짧게 잡죠. 25,500원으로 제가 잡아드릴 건데, 25,500원 라인은 최저점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가 매수하고 25,500원 깨고 내려가면은 마이너스 5% 조금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에는 정리는 해야지 그래도 다른 종목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코라홀딩스 한번 잘 지켜보시고 내일 시장 아니면 오늘 종가에 한번 예수 걸어보시고 한번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중은 10% 항상 인식하시고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코라홀딩스 가지고 나왔고요. 내일 또 오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마감까지 8분여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040선에서 마감이 예상되고요. 코스닥 지수도 546포인트 선에서 상승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 내일 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